안녕하세요. 기획데이터 김동윤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다중회귀 분석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논문에서는요, 실질적으로 다중회귀 분석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다중회귀 분석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 개의 독립 변수를 고려해서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독립 변수들이 통제된 상황에서 특정 독립 변수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중회귀 분석을 이제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모형 요약을 조금 이제 예를 들었어요. 그 온라인 전시가 경험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교육적 체험, 오락적 체험, 심리적 체험을 독립 변수로 두고 재방문 의도가 있느냐, 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해서 종속 변수를 재방문 의도를 뒀습니다. 이것은 체험 경제 이론에 있는 그 모형을 차용해서 이제 만든 건데, 뭐 일탈적 체험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체험이 있지만 일탈적 체험 빼고 세 가지 체험을 독립 변수로 이제 수립해서 모형을 만든 예시를 이제 또 가지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했어요. 역시나 이제 SPSS 기준으로 회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회귀 분석 그 모형 요약표가 나오죠. 단순 회귀 분석과 해석은 똑같아요. 보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R을 보는 게 아니라 R제곱값과 더 중요한 수정된 R제곱을 사용합니다. 수정된 R제곱이 더 중요해요. 다중회귀 분석에서는. 그리고 이제 더빈 왓슨을 이제 보게 되는 건데요. 수정된 R제곱은요, 독립변수의 그 수와 표본의 크기를 고려해서 수정된 값이에요. 그래서 독립변수가 많을수록 이 R제곱, 결정계수가 커지는 경향이 있어서 실제 회귀 시기 설명력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수정된 R제곱을 사용합니다. adjust R제곱, 그 다음에 기호로는 우리가 논문에 기술할 때 ADJ, 아래 첨자 사용해서 R제곱 이렇게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순회귀 할 때는 R제곱을 사용하고 다중회귀에서는 수정된 R제곱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순회귀 분석에서는 모형의 설명력을 보기 위해서 R제곱을 쓰는 거고요. 다중회귀 분석에서는 모형이 현상을 얼마나 설명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수정된 R제곱을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R제곱은 0.501로 나타났고 수정된 R제곱은 0.496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기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해석을 보면 R제곱은 0.501로 재방문 의도 분산의 50.1%가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된다. 수정된 R제곱은 49.6%를 설명하고 있다. 더빈 왓슨 값은 2.025로 2에 가까워 잔차의 독립성이 가정에 충족됐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더빈 왓슨은 단순회귀 분석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생략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노바 표가 나오잖아요. 아노바 표도 단순회귀 분석에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F값과 유의확률 값을 봐야 되는데 F값이 99.114로 나왔고 유의확률이 0.000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해석은 회귀 모형에서 F 통계량이 이렇게 99.114, 유의확률 0.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그래서 회귀 시기 종속 변수를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이 모형의 설명력이 유용하다. 그래서 다음 가설 검증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 검증은 이제 우리가 바로 개수값이 나오죠. 그래서 개수값도 똑같은데 여기서의 차이점은 뭐냐면 공선성 통계량을 이제 우리가 논문에 기술해 줘야 돼요.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공선성 통계량은 다중 공선성을 본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중 공선성이 있다라는 것은 독립변수가 이제 여러 개인데 특정 독립변수는 다른 독립변수와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표본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회귀 계수도 변동하고 설명력이 감소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좀 말이 약간 어려운데 그 독립 변수들과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립 변수가 유사성이 높으면 그 종속 변수의 독립 변수들이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불필요하게 분리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 다중 공선성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하는 것이
공차와 VIF 값을 보는 겁니다. 이 공차는 공차 한계라고도 이제 하는데요. 독립변수의 분산 중 다른 독립변수들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다. 그래서 공차 한계 그 보는 지수는 1에 가까워야 됩니다. 그 1에 가까워야 되고요. VIF는 공차와 역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역수 관계인데요. 그 분산 팽창 지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 VIF는 어떻게 구하냐면 1 나누기 0.498. 그러니까 그 교육적 체험 라인으로 쭉 가보면 0.498 있잖아요. 1 나누기 0.498이 2.009, 1 나누기 0.540이 1.851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역수 관계는 뭡니까? 어떤 수와 곱해서 1이 되게 하는 수잖아요. 그래서 1 나누기 공차 해서 VIF 값을 이제 구한 거예요. 이 VIF는 1부터 무한대의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10을 넘는다는 것은 한 변수가 다른 변수에 의해서 중첩되어 나타난다고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1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선성 통계량을 볼 때 다중회귀 분석에서 다중 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VIF 값이 10보다 작네. 오케이. 다중 공선성 없다. 독립 변수들의 다중 공선성이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상관관계를 이용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0.7 상관관계가 독립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0.7 미만이다. 그럼 다중 공선성이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에서는 다중 공선성 문제가 없다고 이제 판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는 건 뭡니까? 이제 개수, 유의성, 내가 세운 가설 검증을 채택하냐, 기각하냐 이걸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의 확률 P값이 역시 유의 수준 0.001에서 유의하죠. 전부 다 0.0000 다 이렇게 나왔죠. 유의 확률이. 예를 들어서 0.051, 0.05, 0.05.0501 이렇게 나왔다. 예를 들어서 0.05보다 조금이라도 크면 그 가설은 이제 채택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각 독립 변수는 재방문 의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판단이 되고요. 또 가설 이제 검증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되겠죠. 온라인 전시의 교육적 체험은 재방문 의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해서 베타 값을 넣습니다. 그 표준화 계수의 베타 값. 단순회귀 분석에서는 비표준화 계수가 조금 더 중요하다 그랬고, 다중회귀 분석에서는 베타 값이 더 중요하다. 왜? 영향력 크기를 보니까 독립변수에서 교육적 체험 0.255죠. 오락적 체험 277이죠. 심리적 체험 0.308이죠. 그러면 어떤 독립변수가 더 큽니까? 0.308로 심리적 체험이 그 재방문 의도의 다른 독립변수의 영향력 크기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향력 크기를 하는 이점은 뭡니까? 독립변수의 영향력 크기를 알 수 있잖아요. 그 순위를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결과로 온라인 전시 기업은 체험 요소 중에서 심리적 체험 요소를 좀 더 강화하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 다음이 이제 오락적 체험, 그리고 교육적 체험 순으로 이런 중요도, 영향력 크기를 조금 판단해서, 그런 어떤 재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그 표를 또 보면, 표준화 계수를 이용한 영향 크기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단,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만 영향력을 해석해야겠죠. 유의 확률이 0.051, 0.05보다 크게 나왔을 때는 그건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그 계수값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비표준화 계수를 이용한 다중 회귀식을 보면 굳이 이제 비표준화 계수값은 우리가 회귀식까지 넣지는 않지만 논문에 그래도 이제 참고해서 본다 그러면 y는 알파 플러스 베타 1 x1 플러스 베타 2 x2 플러스 베타 3 x3예요. 왜? 독립변수가 3개니까 x1, 2, 3가 있잖아요. 그래서 식은 이렇게 될 거고 우리가 수립한 가설 변수를 가지고 한다면 재방문 의도는 상수항 0.988이죠. 0.988 더하기 교육적 체험에 0.240 곱하기 교육적 체험 더하기 오락적 체험 259죠.
0.259 곱하기 오락적 체험 이런 식으로 회기식을 쓸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교육적, 오락적, 심리적 체험이 각 1점 증가할 때 혹은 각 한 단위 증가할 때 재방문 의도는 각 0.24, 0.259, 0.275점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 식을 통해서 그런 관계를 알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다중회귀 분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이제 또 다른 통계 분석 방법에 대해서 또 강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